같이 나누려고 하는 영상이고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아이들의 양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읽고 책 속에 통해서 책을 읽으면서 배웠던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저의 경험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책에는 굉장한 많은 배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양육 쇼크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거는 2009년 12월에 재판된 거고요. 저는 2010년에 1월에 이 책을 사서 보았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한 10개 정도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제게 와닿았던 제목이 바로 칭찬의 역효과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칭찬받으면서 자랐을 때 굉장히 자부심도 강하고 자신감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주도적으로 해서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칭찬이 무조건 좋지 않다라는 거, 칭찬을 하는데도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이 두 딸들을, 그때 이 책을 읽었을 때 저에게는 큰딸이 6살, 그 다음에 작은딸이 4살이었어요. 그 전에 저는 아이들한테 똑똑하다는 말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똑똑하다는 말을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는지. 정말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그리고 통념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생각들을 확 뒤집어 놓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그냥 아니다, 칭찬이 다 좋은 게 아니다 라는 말을 그냥 말로 한 게 아니라 실험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나중에는 EBS에서 동기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로 만들어가지고 여기 안에 이 실험도 직접 했습니다. 여기 캐롤 드웨기라고 하는 스탠포드 대학 교수가 실험했던 내용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능을 칭찬하면 도전과 모험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분에 관련된 그 내용이 EBS 동기, 그 다음에 이제 실패를 이기는 힘이라고 하는 검색을 하면 유튜브에서 이 관련된 영상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면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기 캐롤 드웨기라고 하는 교수님은 이 뉴욕에서 5학년 학생들을 데리고 아이들이 칭찬을 어떻게 해줬을 때 아이들이 도전하느냐 아니면 도전하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실험을 했었는데, 무조건 똑똑하다고 칭찬받은 아이들은 도전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기피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과정 중에 아이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잘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칭찬받은 아이들은 그 다음 어려운 과제를 제시해 줬을 때 덥석 그 도전하는 것을 잡는 것도 봤거든요. 그래서 칭찬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칭찬을 언제 해줘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웠던 그런 책들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저는 아이한테 바로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했었는데요. 아이들한테 똑똑하다라는 거를 아이들이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제 가족들, 또 다른 가족들, 그 다음에 유치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칭찬해준다라는 이 칭찬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이 그때는 서 있지 않아서, 지금은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칭찬을 굉장히 좀 슬기롭게 하고 지혜롭게 하게 됐는데,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똑똑하게 보이기 위한 것만 하게 되거든요. 이게 6살만 돼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강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첫날이니만큼 저도 굉장히 좀 어색하네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책 속에서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그것을 안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내 아이에게, 그리고 나도 성장하면서 이거를 내가 살고 있는 세상 속으로 가져오는 것,
그래서 내가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읽은 책을 소개하면서 제가 이 책을 읽고 난 뒤에 이것을 어떻게 실천해 나갔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저는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장 힘들 때 책을 읽어요. 근데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책을 읽은 내용이 세상과 연결하는 그 과정이 실린 이야기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정말 소설도 읽었고 에세이도 읽었고 그다음 자기 개발서도 읽었고 근데 결국은 이거를 실천해 나가는 몫은 온전히 나의 몫이다 라는 거를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실천하는 과정은 저만의 실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저만에 대한 실천이 저만에 국한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람마다 고민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뭐냐면 책을 읽고 내 생활 속에 어떻게 그거를 녹아내는가에 대한 고민은 사람마다 다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실천하는 건 누구나 힘들어요. 근데 그걸 실천을 어떻게 해 나가고 그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만큼 힘들고 그것에 대한 실수는 어떻게 했고 실수는 어떻게 극복을 했으며 이런 아주 디테일한 면들이 자세하게 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실려 있지 않잖아요. 하물며 영화 속에서도 되게 많이 이렇게 포장을 한다던가 실질적으로 나에게 맞닥뜨리는 세상들은 그거보다는 심하거나 아니면 덜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제가 착안을 해서 저의 그런 어떤 시행착오, 저의 고민, 그리고 그 고민을 풀어갔던 그 세세한 디테일함, 그거를 나누려고 합니다. 칭찬은 자주 하는 게 좋다고 하지만 칭찬을 꼭 해줘야 될 그 시점에서 칭찬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칭찬을 해줘야겠다. 언제 아이가 과정 중에 노력하는 과정 중에 칭찬을 해줘야겠다고 스탠바이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 아이가 어떻게 무엇인가를 하고 있든 간에 노력하고 있고 그 노력에 대해서 실패를 거듭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을 때 그 노력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는 건 어떨까 어머님들한테 제안해 봅니다. 칭찬을 자주 해야지만 몇 번을 해줘야지만의 개수가 중요되는 게 아니라 그냥 늘 마음속에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잖아요.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마음에 그렇게 보면 아이가 노력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 눈에 들어오고 그 눈에 들어왔을 때 그 노력에 칭찬 한마디가 나가는 것은 어떨까요? 칭찬의 개수에 생각하지 말고 칭찬의 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은 칭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양육 쇼크라는 책 아직도 나오는가 모르겠어요. 한번 이 양육 쇼크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제가 여기 그 청소년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와요. 그래서 청소년기 반항에 관한 과학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자제심은 학습이 가능한가. 이 자제심은 이제 머시멜론이라고 하는 실험하고도 되게 관련이 깊고 그 다음에 이 실험은 경제교육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요거를 한 파트를 요거와 청소년기 한 파트 그 다음에 자존심에 관련된 요 한 파트로 나눠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좀 많이 도움이 됐거나 관심이 되면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끊임없이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